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지오릿 에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오릿 에너지 양봉입니다. 그리고 올랐다가 좀 내려왔죠. 자, 이 양봉이라는 것에 의미를 두면 안 됩니다. 이 박스권 하단을 이탈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스권 하단을 이탈했다는 것은 일단 요 박스권 장기간의 매물에 저항을 받게 된다는 의미고요. 다시 진입하기 위한 상승이 나와줬지만, 이 윗골이 달리면서 나와줬지만 저항을 받고 내려간 겁니다. 이미 오늘 이 많은 매물에 저항을 받은 거죠. 이 박스권 저점이 하단을 지켜주지도 못한 걸 넘어서 박스권을 이탈해버렸죠. 오늘 저점이 낮아진 것은 리스크가 한층 더 커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리스크가 늘어난 거죠. 박스권을 이탈했다는 것은 여기 많은 매물들이 지지 역할을 해주지 않았다. 매수보다 매도가 우위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박스권에 재진입을 시도할 때마다 여기에 이 물량들, 본전을 찾게 된 요 물량들이 출하하게 되면서 계속 저항의 포지션을 잡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대량 거래를 동반해서 급등의 세기가 세져야 투심 자체가 전환되면서 추세가 전환될 수 있습니다. 자, 지오릿 에너지 최근 뉴스를 보면은 엑스트라린, 글로벌 수소나 리튬 생산업체에서 기술력 인증이라던가 아니면 배터리 등급 리튬 추출, 글로벌 테스트 실시, 이런 호재 뉘앙스의 뉴스가 많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작전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자, 엑스트라릿은 실제로 리튬 추출 관련 기술을 갖고 있고, 관련돼서 추가적인 기술 개발 등을 계속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문제는 지오릿 에너지 그리고 지오릿 에너지의 최대 주주들입니다. 엑스트라릿도 실체 없는 기업이다, 이게 아니라 엑스트라릿은 실체가 있고 기술력이나 관련 특허를 갖고 있겠지만, 여러분이 투자해 놓은 지오릿 에너지의 최대 주주가 문제입니다. 실제하는 재료라고 하더라도 최대 주주들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만하면 패대기 쳐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직도 전환사채라던가 유증, 신주들의 오버행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에 엑스트라릿의 실제하는 기술력은 여기에 최대 주주들에게 이용당할 뿐입니다. 엑스트라릿은 지오릿 에너지가 지분을 투자했을 뿐입니다. 본인들은 기술력이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해놨을 뿐이고, 이 투자금은 빼면 그만입니다. 본인들은 리스크 없는 중소형 기업이지만 기술력이 있는 회사 엑스트라릿에 투자를 한 거고요. 여러분은 쥐뿔도 없는 무자본 M&A 전문가들이 기업의 꼭대기에 있는 리스크만 있는 기업 지오릿 에너지에 투자를 하게 된 거죠. 중간에 있는 무자본 M&A 전문가들은, 그러니까 지오릿 에너지의 최대 주주들은 본인들 투자는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잃을 것이 없고요. 엑스트라릿이 뭔가 성과가 나오게 되면 나오는 대로 지오릿 에너지의 주가에 반영이 되니까, 그걸 이용해서 전환사채 아니면 유상증자, 신주인수권 부사채 등등 신주를 남발해서 차익을 남겨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엑스트라릿의 기술력을 지오릿이 다 해먹고 있다는 거죠. 엑스트라릿이라는 기업은 자금을 확보하는 과정에 뭐가 있긴 있어야겠죠. 지오릿 에너지도. 그래야 법망도 피해가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력 있는 중소형 기업에 투자를 해놨을 뿐입니다. 추후 작전이 끝나면 엑스트라릿의 지분은 매각을 하면 되는 거고요. 엑스트라릿의 기술에 관하여 어떤 뉴스가 나오면 투자자들은 관심을 갖게 되고, 실체가 있는 기업이구나, 이었구나 하면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럼 전환사채를 또 남발하기 시작합니다. 미리 이전에 남발해뒀던 것들까지 포함해서 큰 자금 소모 없이 전환 청구권 행사로 높은 차익을 챙겨가는 거죠. 엑스트라릿의 기술을 의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최대 주주인 엔투텍, MJ홀딩 컴퍼니, 인베스트먼트, 리튬 코리아 등 특수관계인, 이것들을 의심해야 됩니다. 이 최대 주주들의 과거 이력, 무자본 M&A나 작전주에 빠지지 않는 이름들이 가장 큰 리스크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환사채 가격 대충 보더라도 상당히 싸죠. 2,800원대, 4,200원대. 현재 지오릿 에너지의 주가 11,160원. 물론 전환 청구 기간이 가장 빠른 게 연말이기 때문에 아직 걱정할 물량이 아닙니다만, 여러분은 전환사채나 유증 투자자들의 도구로 사용할 뿐인 요 기업에 가치 투자라는 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엑스트라릿의 기술을 믿더라도 지오릿 에너지, 엔투텍, 리튬 코리아, MJ홀딩 컴퍼니 등등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어떤 호재 뉴스가 나오든 전환사채 수익의 도구일 뿐이다. 최대 주주들의 수익만을 위한 재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엑스트라리 또 손해보는 거 없습니다. 지오릿에 언급된 그 누구도 손해보는 주체는 없습니다. 손해는 여러분만 보시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회사를 믿고 투자할 이유는 없겠죠. 이건 누가 뭐라 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실은 개인 투자자만 봅니다. 자, 근데 모두는 아니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거래라는 것은 판매자가 있으면 구매자도 있어야 거래가 성사됩니다. 매도 관점에서 손실이 더 커지기 전에 타점을 잡으시면 손실 보기 전에 빠져나갈 수 있는 거죠. 누군가는 피해를 보겠지만 그게 나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작전주라는 것은 양날의 검입니다. 폭락이 기정사실이고 예정되어 있으나 이 폭락을 목전에 둔 순간에는 천장까지 올라가는 것이 순서죠. 그래서 단기 급등을 노릴 수는 있으나 리스크가 너무 큰 겁니다. 이 리스크를 스스로 줄이려면, 자, 이렇게 사람의 형상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머리 꼭대기가 아니라 어깨 부근에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야겠죠. 자, 그래서 차트를 보면 고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언제 1차 차익 실현이 시작됐는지도 판단을 할 수 있고, 이것은 가장 큰 힌트가 되죠. 1차 차익 실현을 토대로 매도 타점을 잡는다면 요 2차 어깨 부근에는 매도 타점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힌트를 포착했다. 1차를 포착했다라고 하면 앞으로 쪼개고 쪼개서 분할 청산을 세력이 시작하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2차에는 매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010-2764-3885로 지오릿 에너지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매도가 말씀드릴 텐데, 매도 타점을 잡은 그 근거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단기 고점이라고 판단을 하는지, 지금 팔지 않으면 왜 내려간다라고 하는지 명확한 근거를 토대로 매도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주가에 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나올 힌트들에 입각해서 그 힌트들을 토대로 왜 갑자기 고점 시그널이 발생했다, 매도 시그널이 발생했다라고 말하는지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손실이더라도 근거를 토대로 손절하면 얻는 것이 많고 그것이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오를 것이다,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그러나 가장 리스크가 적은 메타 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엑스트라리 관련해서 재료 일정들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죠. 뭐 글로벌 테스트 등등의 작전주긴 하지만 어쨌든 상승의 기반을 좀 닦아놨습니다. 여기서 욕심부리면 재산은 반토막 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깨 부근에 매도할 전력을 갖고 있다, 나는 큰 욕심보다는 안정적인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 똑같이 남겨주시면 어깨 부근에 매도하실 수 있도록 매도 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오릿 에너지 차익 실현하고 나면 여기서 발생한 기회비용, 지금 같은 기회장에 낭비할 이유가 없죠. 현재 하반기 시장의 중심이 될 급등주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 추천과 종목 선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2023년 전반기는 작년에 이어서 2차 전지가 광풍이었습니다. 테만의 어떤 종목이든 2차 전지는 한 번씩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유망해 보이는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2차 전지 종목들을 매수하게 됐죠. 그러나 실체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기대감의 급등세가 가파랐던 만큼 거품이 빠지면서 조정 국면에 접어들어 있는데, 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숨고르기에 나섰던 2차 전지가 다시 질주하는 시점이 2023년 하반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반도체가 주목받고 있고요. 그럼 관건은 이겁니다. 반도체냐 2차 전지냐, 어떤 테마가 하반기 증시를 주도할 것이냐. 자, 이때는 가장 간단하면서 가장 확실한 것, 세계 경제에 관심을 파악해야 됩니다. 세계 경제가 어디에다가 더 큰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지. 자, 간단한 예시로 코로나 때는 어떻습니까?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이것들이 강세였죠. 전 세계가 주목하고 필요했던 테마니. 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병상이 수혜를 입기도 했었는데, 이거는 각 국가별로 확진자 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땅덩어리가 다르죠. 자, 그래서 공통 사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일로는 자금이 투입될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는 요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가 전 세계가 필요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요 네 가지의 수급이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을 때 이때는 일단 곡물과 사료에 수급이 몰렸는데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입니다. 곡창지대인 두 국가가 전쟁을 해버리니까 곡물 수출이 나가야 되는데 수출 길이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곡물과 사료값의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 곡물과 사료값의 상승은 우리의 필수 소비재인 식자재 값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쟁이 우리 같은 일개 국민 한 명의 일상에까지 침범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값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관련 수혜주의 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수혜주가 A라는 상품을 기존에 100원에 팔았다. 자, 그럼 이 100원도 마진이 남으니까 이렇게 파는 걸 텐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0원이 됐다. 그러면 4배나 오르는 거죠. 자, 이렇게 이익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자, 뭐 파이프라인 확장으로 뭐 재료가 추가된다. 라거나 또는 수요를 맞추기 위한 공급을 위한 뭐 증설 또는 뭐 토지 매입 이것도 재료 추가죠. 그리고 잉여 이익금으로 배당금의 증가라던가 즉 주가 상승에 호재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이 올리고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전기차의 빠른 성장으로 2차 전지가 강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요. 자,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을 변경을 했었죠. 원래 세부 지침이 변경되기 전에 인플레 감축법이 뭐였냐면 중국에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광물을 들여온다. 그럼 너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못 해준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세부 지침이 변경되면서 뭐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광물을 받는 것까지는 오케이. 대신 FTA 체결국에서 50% 이상 가공을 해라. 그래야만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지원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세부 지침을 변경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른 것들이 바로 원자재 가공 기업들이죠. 대표적인 수혜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2차 전지의 구성을 일단 보면 대표적으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정박, 분리막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양극재라던가 요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폭등을 했죠. 그리고 언론의 수혜 기업들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인플레 감축법 세부 지침이 처음 변경됐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당장은 2차 전지 그중에서 비중이 높은 양극재의 핵심 광물 리튬이 강세니까 리튬 가공업체가 수혜를 보겠구나 하면서 리튬 관련주만 좀 부각이 됐었지만 요 음극재라던가 동박, 분리막은 관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대장주인지만 찾아내면 양극재를 제외한 음극재, 동박, 분리막은 먹을 게 차고 넘친다라는 거죠. 2차 전지는 양극재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 감축법에 뒤늦게라도 수혜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일부 증권사들에서 2차 전지에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제약바이오라던가 로봇, AI, 반도체 일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전 세계적으로 2차 전지에는 수백조 단위의 투자가 진행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수백조가 넘는 규모의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무슨 말입니까? 제약바이오로 수급이 옮겼다.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이동됐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투입된 자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다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도 양극재만 그리고 전해질만 관심을 받게 될까요? 그 두 가지가 2차 전지의 전부가 아닌데. 자, 종목은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미리 많은 물량을 확보한다면 큰 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이것도 당연히 주식시장을 뒤흔들 핵심 내용이 됩니다. 자, 기존의 2차 전지 점유율 전 세계 1위가 중국 기업 CATL입니다. 자, 근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이나 둘 다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국내 기업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 기업에게는 다시 없을 기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국내 기업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겠죠. 당연히 사업 내용에 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금을 더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2차 전지 사업 관련해서. 이 말은 호재들이 앞당겨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업이 빨리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자, 기업의 빠른 성장은 더 빠르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고, 가치가 오르면 어떻습니까? 주가는 자연히 오르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인 우리한테도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자, 지수의 영향을 잘 받고 변동의 폭이 가장 크면서 시총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대장주죠. 대장주들을 제가 1차적으로 검열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재무상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악재가 반영될 것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뭐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부사채로 장난치는 기업인지 파악을 해뒀고요. 최대 주주들의 과거 이력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가공하는 기업이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주거래 업체한테 가공을 받아서 온다라고 하면은 FTA 체결국인가,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뒀습니다. 자, 전 세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2차 전지 기업 수혜 종목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010-2764-3885번으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체크해 놓은 이 종목 리스트, 2차 전지 후발 수혜 종목 리스트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수혜 종목 공유 드리는 게 돈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수혜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나 매도가를 따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정말로 움직이는지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매수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이라도 조금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저 지켜만 보시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종목을 선정했는지, 왜 이 종목을 선정했고, 종목 선정 전에는 어떤 것을 체크했는지 다 세세하게 말씀드리니까 한번 지켜라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